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평생 수입 만들기 정선입니다. 저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건데요. 제가 왜 아메이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1시간을 즐겁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평생 수입으로 인해서 어,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소개했는 같이 수학과외 교사로 한 25년 정도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과외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저에게 배울 학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30대 후반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의 결혼 전의 모습입니다. 20대 후반, 제가 30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중학교 수학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를 할 때 20대에는 젊음과 수입이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수학교육과를 들어가면서 학생이자 과외교사로 과외 알바가 아니라 저는 과외를 정말 제 일처럼 애들 수업에 정말 진심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사 수입이 정말 작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첫 달 월급이 77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생 한 명을 한 달에 8번 수업하면 수업료가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훨씬 더 수업료가 비쌌겠죠. 예,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열심히 근무했는데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퇴근하는데 월급이 7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비전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정말 열심히 근무하면서 20대를 보내면서 제가 그래도 과외를 하는 게 수입이 낮구나. 그런데 또 나이가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평생 나오는 수입이 그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학교도 열심히 근무하면서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결혼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과외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표는 제가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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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이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과외생들은 특히 입시 전문으로 하는 과외생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쁘거든요.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살면 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애들 입시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학교도 많이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고대, 서울대, 그리고 포항공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제가 애들 가리키면서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수학과에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서 애를 키우면서 가사 일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와 그리고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제가 이 모습이 30대 후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지금 매는 가방이 구찌 가방이거든요. 구찌 가방에 선글라스는 명품 선글라스에 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했는 게 지금 자동차 한 대 값이거든요. 하지만 이때 제가 몰랐어요. 제 모습이 이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제 동생이 찍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사진을 찍고 언니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언니 쓰러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제 건강이 정말 사진을 봐서도 알겠지만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증 지방간에 그리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암에 있는 제품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트라이트를 더블 X랑 오메가3 등을 먹으면서 이 건강보조식품이 뭐지?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저는 다시 또 과외를 열심히 하고 이런 생활을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애들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5년 전은 있지만 앞으로 5년 후는 제 모습이 이 모습으로 가는 거는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할 때는 행복의 조건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며 가족, 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눔을 한다는 이 5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경제적 여유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 1,000만 원 넘게 벌면서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게 벌면서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중증 지방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건강 검진을 했는데 2차 검진을 다시 해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받고 큰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하는데 어 지 내장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허옇게만 초음파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뭔가요?" 하니까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간도 보이지 않고 내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거든요. 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시 하면서 "왜 그렇게 웃냐."고 "약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운 이유는 "선생님 저는 엄주 가무를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엄주 가무로 인해서 제가 놀고 먹고 해서 했다면 덜 억울한데 열심히 살아서 이렇다면 전 너무 억울하다."고 우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제가 수학을 정말 재밌어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 학년 때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서 금상, 은상도 받으면서 '아 수학이 정말 재밌구나.'를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수학이 제가 생계형으로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평생 즐겁게 할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20년 30년 수학을 했는데 수능에 수학 문제를 보면 가끔 한 문제씩 못 푸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회의가 들었어요. '아 20년 30 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과 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평행 이론이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수학을 생계형으로 하니까 많이 힘이 드네.' 이런 생각도 하고 애들 결과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희노애락이 거기서 다 애들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가족 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남편도 열심히 살고 우리 애는 외갓집에 우리 친정엄 부모님이 키워 주시면서 열심히 거기서 살고 있고 저도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가족 관계를 알게 됐고 지인은 만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눔은 가족하고의 나눔은 좀 했는 것 같아요.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부모님에게 그래도 이제 용돈도 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좀 드리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제가 원하는 거는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그런데 제가 좀 많이 먹었죠. 그죠? 많이 먹은 결과가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번씩 사 입기. 제가 수입이 좀 됐기 때문에 옷 한 번씩 사 입었거든요. 그리고 명절, 생일 부모님 마음껏 용돈 드리는 거. 제가 마음껏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는 만큼 저희 친정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네 번 수입의 40%는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을 해서 어
과외 선생님이 50 대가 되면 배울 학생이 없다.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50 이후로는 지금 벌었는 수입의 40%를 저축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가르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 가르 왜 나이 때문에 저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생각을 못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50대 여선생님이 한 달에 8번 수업을 하면서 고3 인데 100만 의 수업료와 30대 후반에 젊고 굉장히 잘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 와서 한 달 8 번에 70만 원을 받으면 과연 누구랑 수업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모님께 만큼 용돈 드릴 수도 없고 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제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 년에 한 번 가족 여행 가는 저는 1 년에 한 번 가족 여행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애들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한 하루 이틀 쉬고 나서는 고2 애들이 고3 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걔들 수업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받고 그리고 30평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저는 결혼을 정말 사랑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어 어른들이 그래도 경제력을 좀 봐야 한다지만 저는 제가 잘 벌었기 때문에 '아우 경제력이야. 둘이 벌면 되지.' 이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살면서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으로 결혼하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담 넘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버는데 30평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힘이 드는구나.' 그리고 취미 생활도 좀 즐기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제가 뭘 좋아하는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뭔가 취미를 적으면 영화 감상 정도 적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 학년 때 붓글씨도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꽃을 참 좋아했는 것 같아요. 꽃을 키우지는 못했는데 제가 과외하러 가면 풍족하게 사시는 거기 학모들이 보면 엄마들이 꽃꽂이를 하면서 취미 생활 즐기면서 제가 수업하고 나오면 선생님 이 오늘 했는 작품이라고 보여주면서 저 어떤 생각했냐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나도 저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취미 생활 하나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꿈, 재능 발견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훌륭한 엄마는 아니더라도 좋은 엄마는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남의 애들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면서 저희 아들은 제가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아들은 정말 방치했어요 진짜. 부모님께 맡기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일어날 때쯤 되면 애는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고 제가 왜냐하면 새벽 3 시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4 시에서 아침에 10 시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럼 애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 때쯤 되면 저는 오후 3 시에 벌써 수업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면서 엄마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한번 적어 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실은 지금의 현실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제가 오늘도 소비자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모든 부와 명예는 60 대들이 다 쥐고 있는 것 같다. 어디를 가도 저희 나이대가 젊은 나이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60, 70 되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보면 모든 학자들이 120 세를 예측하는데 저희도 벌써 100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초고령화 사회가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을 줄까 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 평균 수명이 우리는 일하고자 하지만 회사는 지금 2015 년도에 벌써 15 년이거든요. 지금 2027 년은 12 년을 예상하는데 우리는 일하고자 하지만 회사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친구나 지인 중에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회사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기업 평균 수명이 짧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구나.'도 느끼고 그리고 은퇴 시기도 보면
우리는 퇴직을 늦게 하고 싶은데 지금 2012 년도가 53 세인데 벌써 49.3 세예요. 40대 후반이 나오면 우리는 나와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 나이는 지금 70 세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더 이상 어 노동시장에서 우리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AI에게까지 일자리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83.6세고 근로희망은 72.9세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 한 죽기 10년 전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웰 다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70세 이상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과외를 했다면 벌써 지금 어 제가 30대 40 대만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과외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 퇴직 나이는 49.3 세. 40대 후반이 되면 회사를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자영업 나라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무소득 기간이 지금 34 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면서 또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저는 수학쌤이었고 12반 담임을 하고 있었고, 11반 담임하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우리가 안 만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 드디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 저 좀 한번 만나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같은 학교에 근무한 하던 강정의 사장님으로부터,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강정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어떻게 지냈냐는 말에 "아 선생님, 저는 과외를 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연봉이 1 억이 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강진희 사장님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까 사진에 보듯이 정말 엄청난 불었는 몸에 너무나 피곤한 얼굴을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강진희 사장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진희 사장님이 "아 그렇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강진희 사장님, 사장님은 뭐 하셔요? 선생님 뭐 하셔요?" 하니까 저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종교죠, 아메이 한란교하고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아메이 할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강예희 사장님이 얘기하신 아메이 한란교, 그죠? 예. 이 최고의 강력한 종교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왜 하시는데요?" 물어보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평생 여행 다니고 싶다."고. 근데 저는 제 꿈은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평생 수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교사였던 강연 사장님이 연금이 나오거든요. 연금이 나오는 분이 평생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메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아메이가 뭐지?' 그전에 제가 듣던 아메이는 그냥 파는 거였고 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모가 "선생님 과외 하나 더 라고 아메이 한번 해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메이 못 해요. 저는 영업 못 해요. 못 팔아요. 저는 평생 애들하고 과외를 했기 때문에, 수학만 했기 때문에 저는 못 하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강진희 사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평생 연금이 나오시는 분이 평생 여행을 다니고 싶고 그런 삶을 꿈꾼다고. 그래서 저는 평생 연금이 저는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아메이를 설명해 주는, 얘기해 주는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메이를 잘 몰랐죠.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 그 회사의 아메이의 회사의 지원 회사와 오너의 철학, 아이템,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수익 구조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들었을 때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수입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면 저의 상품 가치는 낮아지고 수업할 수 없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 회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 오너의 철학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구나. 그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업 수명이 15 년, 12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싸게 만들면 수명이 10 년은 간대요. 그리고 제품을 잘 만들면 20 년이 간대요. 하지만 그 회사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만 100 년이 되는 회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회사가 65 년이 넘고 건강보조식품인 뉴트라이트 자회사는 90 년, 100 년이 가까이 되는 회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사업은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학원을 하지." 학원을 해서 수학 학원을 해서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학원이 잘 될 거라고. 근데 저는 좀 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 선생님 어떤 영어 선생님? 그리고 학원을 차리려면 어떻게 또 학원을 또 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애들이 많지 않으면 또 그 월세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학원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그냥 애들 찾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과외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은 꿈도 못 꾼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성공은 꿈꿨어요. 제가 20대 30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샀냐고. 제가 뭐라 했냐면 대구에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대백프라자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대백프라자 같은 쇼핑몰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과외를 할 때 초등학교 6 학년 남학생 2 명을 과외를 하면서 한 6 개월쯤 수업하다가 수업 중에 무슨 얘기를 나왔다가 한 애한테 애들한테 "그러면 아버님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걔가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는 대백프라자에 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백프라자 아니 몇 층에 있는데 무슨 코너에 있는데." 하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대백프라자 오너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걔가 굿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걔의 그 학생의 삶은 좀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을 끝내고 제가 애들한테 그때 수제 햄버거 90 년대에 수제 햄버거는 정말 잘 사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수제 햄버거를 사 줄 때에도 "아 선생님 저는 이런 햄버거 그냥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면 항상 기사가 딸린 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중 이제 제트스키 이런 걸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잘 사는 집의 자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대백프라자 아빠가 한다는 듣고 선생님 꿈이 바로 그런 쇼핑몰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아 성공은 내하고 멀구나.'를 느끼면서 '그냥 열심히 살자.'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만나면서 아내를 만나면서 '성공을 꿈꾼다.' 저는 너무너무 '아 나도 꿈꿀 수 있구나.' 그리고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를 말했을 때 저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자유? 난 자유롭잖아. 하지만 제가 과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 애가 아파도 저는 수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아 자유롭지 않구나.' 가족은 해체되고 있었고 희망은 꿈꾸고 있었지만 애를 키우면서 더 이상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구나.' 이런 희망을 점점 접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상은 제가 과외비를 받아서 저에게 쇼핑하고 저에게 예쁜 옷을 사 입고 그리고 가족과 식사하고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는 그 정도의 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이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성공을 꿈꾼다는 데에 대해서 '그래 나도 옛날에 20대 30대 때 어 했던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성공을 꿈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미팅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랜드 레피지에 미국을 드디어 갑니다. 우리가 울산은 현대고 수원은 삼성 도시이듯이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가 아메이로 먹고 사는 도시라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호텔, 컨벤션 센터, 병원 등 뭐 많은 뮤지엄 센터 등 그 도시 자체가 아메이로 먹고 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규모에 굉장히 놀라고 '아 그냥 선입견이었구나. 그냥 우리가 잘 몰랐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ESG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메이를 안 했다면 ESG 경영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어 경영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ESG 경영에 현대 삼성이 아니라 바로 한국 아메이가 대상을 받았다. 철저한 재생 농업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래서 저는 '아 이 경영이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한 제품을 생산해야 우리가 건강한 제품을 먹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니까 건강보조식품인 뉴트리라이트, 그리고 아티스트리, 우리 화장품이죠. 아트 이즈 트라이. 아름다움은 노력하는 거다. 저는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밤이면 밤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미가 정말 많았는데 잡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홈 앤 리빙, 제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우리 아메 퀸 정말 사랑하거든요, 세제까지. 그래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유트리라이트.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정말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중증 지방간에, 그리고 마비 증세를 가끔씩 느끼면서 '왜 몸이 이렇지?' 이렇게 느낄 때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만났거든요.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 비타민 미네랄 제조 회사 중에서 식물을 자사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제품으로 가공하는 유일한 회사다. 저는 유일한 회사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Only you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란.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좋은 제품이 나오구나.'를 느꼈습니다. 유트라이트는 씨앗에서 제품까지,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씨앗에서 제품까지. 식물 선정을 하고 종자 선택을 하고 농장을 선정하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농축하고 제조하고 포장해서 당신에게까지. 제가 먹는 우리 식탁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회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섞는 비타민을 먹느냐 안 섞는 비타민을 먹느냐, 농장에서 온 비타민을 먹느냐 공장에서 온 비타민을 먹느냐, 장기 복용해도 되는 비타민을 먹느냐 장복하면 간이 망가지는 비타민을 먹느냐. 제가 초기에도 말했지만 저는 중증 지방간이라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간이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 년째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있어요. 장기 복용해도 되는 비타민을 먹기 때문에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트라이트를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 제품은 더블 X라는 종합 비타민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14 가지 비타민과 10 가지 미네랄, 19 가지 식물 내재 영양소가 있습니다. 어 이 더블 X로 인해서 DNA 건강까지. DNA 건강은 우리가 DNA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발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까지 줄이는 이 더블엑스를 저는 23 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저는 제가 드디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거든요. 장의 미생물, 우리 장에는 미생물이 39 조가 있대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나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왜, 저는 살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뚱보균이 제 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검사를 딱 해 보니까 저의 뚱보균은 정상이었습니다. 원인은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서 딱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저는 날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이나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 보면서 치매도 보면 제가 인지 건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이 검사로 우리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마이크로바이옴이냐면 우리가 유산균이 우리가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퍼스널 마이크로바이옴, 평생 건강은 개인 맞춤형이거든요. 저는 개인 맞춤형이 나올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면요. 애들이 제가 과외는 개인 과외잖아요. 그죠? 1대1 수업을 많이 해요. 그 1대1 수업을 99%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왜 개인 과외를 하냐면 학원에서 성적이 안 오른 애들이 개인 과외 하러 와요. 그래서 1대1 맞춤형 개인 과외를 하면 분명히 성적이 오르거든요. 성적이 오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과외, 개인 맞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왔을 때 '맞아. 바로 개인 맞춤형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장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6번 프로바이오틱스 1 번에서 6 번까지 나오는 유산균 중에 제가 6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로그미에서 17억 이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노화 억제 지수와 대사질환 억제 지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2 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국민건강검진으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내 노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픈이 됩니다. 너무너무 제가 기대가 되고요. 이런 기술력은 정말 아메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제가 작년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됐는데요. 연예인만 밟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아몬드 프리미어 스폰서가 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제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핫하죠. 25 센트 라이드.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라이드만은 꼭 타요. 매일매일. 그리고 제가 지금은 풍성해 보이지만 제가 탈모가 20 대부터 심했거든요. 그 탈모에 좋는 레이저 L400 그리고 발 건강이 모든 건강을 책임지죠. 디플렉스 1699 저희 집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시간과 돈을 내어서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지금 저는 탈모가 정말 심했어요. 지금 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과 함께 레이즈 400 L400을 쓰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제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 놨거든요. 스카이와 블루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신제품으로 블루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죠. 크기는 반으로, 무게도 반으로, 소리도 반으로. 하지만 기능은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마다 블루 그리고 거실과 주방은 스카이를 오면서 왜냐하면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가스레인지를 한번 딱 틀 때 담배 70 개비를 입에 물고 딱 피우는 거하고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의 엄마의 건강이 그 집안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저는 정수기의 기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스프링.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유행보다는 본질을. 9 월에 새로운 이스프링이 나오는데요. 그 제품은 지금 뉴스에도 보면 지금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항생제와 마약이 우리 강으로 많이 흘려 들어온다고. 그래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 하수 처리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의 집안 곳곳 한 집마다 다 수도가 있죠. 그 수도로 들어오는 수돗물이 바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걸러주는 정수기가 9 월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메이 퀸 제가 먹는 거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위장 속에 있다.
같이 먹어야만 정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편하고 결혼할 때 왜 결혼했지? 같이 많이 먹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비자들과 그리고 친한 사람들하고 제일 뭘 많이 하지? 오늘도 보니까 제일 뭘 많이 했지? 오늘도 많이 먹었어요, 함께. 그래서 제가 아메이 퀸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정말 요리 1도 못 했는데 이 제품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은 대구의 빅마마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빅마마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부인하지 않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저희 집에서 많이 맛있는 걸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모든 제품들이 집안에 있어요. 왜? 생필품이니까. 그래서 제가 집안에 건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세탁실에 쓰는 세제, 그다음에 욕실에 있는 우리가 바디 샴푸, 헤어 샴푸, 욕실 세정제, 그리고 주방에 있는 김치, 라면, 그다음에 휴지, 그리고 키친타올,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 다 우리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집에 바로 건맥이 있었구나.' 집에 먹고 있는 이 생필품들이 우리는 다 소비로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필품들이 치아, 커피, 수세미, 어 샴푸, 휴지, 로션, 드라이기, 라면, 피존, 그다음에 스킨, 샴푸, 생리대 이런 거를 저는 이마트나 쿠팡 그리고 홈쇼핑 이런 데서 많이 소비를 지출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벌었는 수입으로 계속 지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아메이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마트에 가면 이 생필품을 쓰면서 소비로 끝내지 않고 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캐시백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쓰는 제품이니까 브랜드 체인지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제가 아침에는 메인즈팩을 먹고 저녁에는 우먼즈 팩을 먹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낮에는 에너지를 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호르몬이 제가 자는 동안 충분히 나오라고 저는 그렇게 먹는데 그 SOP를 매달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 해서 정기 구독 매달 10만 원 이상씩 받으면 첫 달에 등록을 하면 두 달째부터 5개월째까지는 매달 5천 원씩 다음 6 개월째부터 11 개월째까지는 만 원씩 그다음에 12 개월부터 24 개월까지는 15,000 원씩. 그래서 2년 동안 27만 5천 원의 머니 혜택을 받고 그리고 오늘도 저는 어제 마이팩 자기가 원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팩을 딱 만들어 주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을 오늘 어제 찍어서 매장에서 마이팩을 찍어서 오늘 어 드렸거든요. 부모님이 친정엄마가 암이신데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게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제품을 찍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달 이렇게 쓰면서 캐시백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쓰실래요? 정기적으로 버실래요?" 물었을 때 저는 정기적으로 쓰면서 정기적으로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 자리에 그리고 줌 미팅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진짜 자산 소득이 되는지, 인세와 같은 연금 평생 나오는 수입인지, 그리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지, 그리고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죠. 그 물가 변화에도 되는 자산 소득인지, 또 수입을 본 제가 정할 수 있는지 월 100만 원이든 월 500만 원이든 월 1000만 원이든 수입에 한계가 없는 진짜 자산소득이 되는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으로 수입의 역전이 되는지 저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메하면서 제 동생에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친동생, 여동생에게 아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4 년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한 4-5년 늦게 아메 사업을 시작했는데 같이 에메랄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메 선착순 아니네. 노력순이네."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그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쇄 수입이 되는지, 캐시백이 되는 원리거든요. 나에게 전달하신 분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시는 분을 AB라고 할 때 똑같이 20만 원씩. 왜냐하면 제가 캐시백의 원리를 듣고 나서 제가 비전을 봤거든요. 수학을 했는 사람은 그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정확한 수익 구조인지, 그다음에 합리적인 수입인지, 도덕적인 수입인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캐시백 원리를 듣고는 '아 정말 괜찮네.' 이걸 느끼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저에게 전달하고 저는 A와 B라는 소비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똑같이 20만 원씩 써야 되는 건 아니고 20만 원일 때 조건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폰서 그룹은 20, 20, 20이기 때문에 80, 80만일 때는 6%거든요. 6%일 때는 6, 8이 48, 48,000원이고, 그러면 내 수입이 얼마 되는지 저는 가장 궁금했어요. 어, 그러면 내 그룹을 생각했을 때, 나 AB 20, 20, 20, 60만이죠. 60만은 6%이기 때문에 36,000원. 그러면 48,000에서 36,000을 뺐을 때 스폰서에게 12,000원 주는 거 맞거든요. 이게 바로 넓이 계산이에요. 중학교 넓이 계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계산이에요. 그러면 나는 A와 B를 주고 나서 받는 게 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A와 B는 20만 이기 때문에 20만 은 3%거든요. 그럼 6,000원씩 다 주고 나면 저는 24,000원인 거예요. 제가 이 계산을 보고 이거는 다단계 아닌데? 합리적인데? 스폰서가 한 명에게 전달할 때 내가 두 명에게 전달했으니까 내가 24,000원 받는 거 맞네. 위에 있다고 많이 받는 거 아니네. 그리고 저는 시간당 6,000원인 과외선생님이 아니라 시간당 4배인 24,000원인 과외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단계가 아니었어요. 피라미드도 아니었고. 듣는 거하고 다르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 선착순인 게 가장 억울해요. 절대로 선착순은 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제가 언니가 있고 저는 일남 삼녀거든요. 오빠 있고 언니 있고 저고 제 동생이거든요. 선착순으로 제가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크면서 억울한 일이 좀 많았거든요. 오빠는 오빠니까, 언니는 언니니까, 저는 셋째니까 선착순으로 이 혜택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은 별로 안 좋은데 노력순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캐시백의 원리를 보고 아미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굉장히 좋은 소비자 혜택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 명에게 전달하고 그 3 명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9%가 되면 월 15만 에서 20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선물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월 15만 에서 20만 원 정도 받으면 생필품 바꿔 쓰는 걸 공짜로 바꿔 쓸 수 있네.' 그 생각을 했고, '안 그러면 애들 학원비가 나오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쓰던 사람들도 계속 쓰고,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들도 늘면서 제가 15%가 되면서 브론즈 빌드가 되니까 한 70만 에서 150만 원. 저는 아메를 시작할 때 꿈이, 저희가 스폰서에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는 월 100만 원 평생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둔 순간 수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 100만 원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 100만 원 평생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바로 이 핀이 브론즈 빌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월 100만 원 나오는데 에서 제가 배우고 집중하고 하니까 월 100만 원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훨씬 더 지금은 제가 바로 인쇄 수입을 만들어 놨거든요. 바로 인쇄 수입은 뭐냐면 저희가 1,000만이라는 21%가 있는데요. 그 3 명에게 전달했는 사람들이 4 그룹이 되고 4 그룹에게 전달했을 때 그 ABCD 그룹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이 쓸 때가 돼요. 혼자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1,000만이 되면 21%라고 하거든요. 21% 수입이 210만 원이에요. 21%가 주기 때문에. 그러면 400만 이 그룹에, 300만 그룹에, 200만 그룹에, 100만 그룹에 퍼센트로 다 수입을 줘야 돼요.
그래서 400만 그룹에는 15%이기 때문에 60만 원, 300만 원 36만 원, 200만 원 18만 원, 100만 원 6만 원 주고 120만 원 주고 나머지 90만 원이 저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이번 달에는 저는 아무것도 구입을 안 했을 때 이 90만 원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 구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90만 원 어디로 가지?' 보통 회사들은 그 다 회사로 가잖아요. 그죠? 저는 안 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제 수입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매달, 매달 90만 원. 지금은 그때는 제가 할 때는 90만 원인데 지금은 2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 90만 원이 저에게 수입이 될 때 '아 이게 바로 인쇄 수입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 제가 안 써도 나오는 90만 원, 저 100만 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아 그러면 저때까지는 내가 한번 미팅에 나오고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면, 매달, 매달 나온다면, 그리고 평생 나온다면, 제가 평생 수입 때문에 이 아메 사업을 알아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나온다면, 증가한다면 증가하면 더 좋지. 상속은 잘 모르겠지만 평생 나온다는 데에서 저는 정말 이 수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SP가 되면서 한 번 1 년에 한 번 하시는 분을 SP라 하거든요, 1,000만 하신 분을. 그래서 지금은 250 에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3번 하신 분에게는 GP라고 해서 250만 에서 300만 원 정도. 우리 그룹에도 SP, GP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6번 하신 분을 우리는 바로 PT라고 해요, 6번 하신 분을. 그래서 월 300만 이상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하면서 연말 보너스까지 12월 월이 되면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12 번을 다 하신 분을 파운더스 PT라고 해서 연봉으로 나갑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연말 보너스와 해외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저는 해외여행이 꿈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주니까 가게 됐거든요.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공짜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면 진짜 홈쇼핑에도 여행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갔다 오고 나서 카드값이 남잖아요. 그 카드값 낼 때 보면 '왜 여행을 갔을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남편이 뭐라 했냐면 "가족 여행 매년 가자. 우리 매년 가자."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여행이 매 가족끼리 간다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아미를 하면서 매년, 매년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에메랄드를 성취합니다. 3 명의 3 분을 도우면서 에메랄드가 되면서 저는 어떻게 사람을 돕는지를 어 이 아메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 에메랄드가 되면서 연봉 8천만 인데 제가 연봉 1억 2천이 넘었거든요. 제가 아메 시작하기 전에 제 연봉이 1억 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연봉이 제가 버는 연봉이 똑같아지는 에메랄드 핀이었습니다. 그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과외할 때 수입은 많았어요. 수입은 많았는데 스타일은 없고 라이프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연봉을 벌기 위해서 오후 3 시부터 새벽 3 시, 금요일 토요일은 아침 7 시부터 새벽 3 시까지 하루도 일주일에 하루도 쉼이 없이 저는 추석이나 설에도 오후에 수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3 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똑같은 연봉인데 완전히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의 가치를 더욱더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한 파트너가 6 명을 도우면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연봉이 1억 5 천이 넘으면서 해외여행이 연 3 회에 비즈니스 클래스, 완전히 우리는 이코노미 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타 보는 게 저도 꿈이거든요. 상속이 가능해지고 파운더스 PT 6 그룹이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로 2억 억이 넘는 수입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아메이를 희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래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희망을 줄이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정말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에메랄드 성취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캐시백의 원천은 바로 공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까지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가 슈퍼에 가서 제품을 사죠. 그리고 할인점이 나왔죠. 그러면 할인점에서 저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지만 제가 마트에 갔을 때 가장 열받은 게 뭐냐면 칸초를 샀을 때 원 플러스 원일 때 칸초 개수가 다를 때 제가 좀 먹는 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잖아. 원 플러스 원인데 이게 산 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게 된 게 뭐냐면 쿠팡이나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게 돼서 편리한 소비지만 저에게 혜택은 없었습니다. 편리한 쇼핑이지만 지금 왜냐하면 점점 배달료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와 내가 다 내고 있구나.' 편리함 속에 편리함이라고 하고 그 속에는 제가 다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을 때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나니까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면서 회원 전용 온라인 쇼핑이 딱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캐시백 35%. 그래서 35%인데 제가 또 수학가잖아요. 만약에 아메이가 연 1조 원 매출이 될 때 35%면 3,500 억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2 조면 7,000 억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주려고 했는 캐시백인데 그러면 그룹을 만들고 하면 되겠네. 여기서 배우면 되겠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100%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바로 반품이 된다는 거였어요. 스보고 우리가 립스틱 바르고 절대로 반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품이네요. 90일 내에. 그래서 '와 정말 좋구나.'를 느끼면서 제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할 때 리치 디보스 창업자의 실패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당신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외치면서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를 돌보던 엄마가 굉장히 말기암 환자로 되고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가면서 우리가 응급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희 엄마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채로 10 일간 저와 함께 병원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제가 "엄마 우리 집에 돌아가자. 엄마 돌아갈 수 있다."고 건강해지자고 정말 열심히 제가 엄마를 응원하면서 10 일간 병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퇴원할 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퇴원하면서 제가 이때 가장 암의 가치를 느꼈어요. 저희 엄마에게 유트라이트를 삼키지도 못하는데 제가 갈아서 먹이면서 엄마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맑은 모습으로 저와 경주에 가서 그네도 타면서 제가 엄마와 함께 이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다.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다 먹어야 돼." 저희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매 제 동생이죠. 나 다들 안 닮았다고 하거든요. 언니가 낫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자매 에메랄드를 성취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산소에 "엄마 우리가 다이아몬드 꼭 성취할게." 그런 얘기 같이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 아메이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바로 저에게는 세 분의 스폰서가 계십니다. 저에게 직접 전달한 하신 강정희 사장님 저에게 아메이 한랑교 하고 왔을 때는 진짜 '이 아메이가 뭐지?' 했지만 저에게 아메이 전달해 주신 정말 고마운 스폰서시고 그리고 대구의 아버지죠. 정병목 사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스폰서인 정학수 사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삶의 변화를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성취하고 싱가포르 를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워크숍이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 제가 말은 들었지만 굳이 마리나 베이 샌즈 안 가 봐도 되는데 마리나 베이 샌즈에 4 박 5 일을 묵으면서 제 침대에 이렇게 선물과 함께 도착하면서 제 호텔 발코니에서 보이는 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긴 복도를 4박 5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이 긴 복도를 왜 조식 뷔페를 먹으려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조식 뷔페가 정말 먹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조식 뷔페를 먹으면서 그리고 워크숍을 했어요. 저희에게 다시 비전을 제시해 준 회사가 감사했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꿈이 있고 그리고 어 팀의 어 팀의 응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적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외치고 그리고 밤이 되면 갈라 디너라고 해서 파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맛있는 샴페인과 와인을 마시면서 또 축하도 하고 어 그리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인스타 감성 다 해 봤습니다. 어 그 왜 시그니처로 거기 인피니티 풀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 보고 그리고 싱가포르 아메이 매장 또 가 보고 그리고 절대로 제 돈 주고 못 사 먹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뻤어요. 먹으면서 킹크랩 양념이 된 킹크랩이 싱가포르에서 정말 유명하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동생과 함께 에메랄드를 성취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아 정말 아메이 잘했구나. 이래서 아메이를 하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외치면서 마지막 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는데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서 제 동생한테 뭐라 했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등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정말 맛있는 딤섬집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렇게 그 딤섬집을 애웠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가 보니까 너무 다 바뀌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와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냥 10년 전에 그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당황스럽구나. 제가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제 모습이 아니었고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도 당황하지 않고 살게 되구나. 아메이 했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제가 동생하고 손잡고 정말 우리가 허탈하게 웃으면서 "언니야 정지고 오른쪽에 딘섬집 있다며."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10년 전에 그 기억으로 찾으려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제가 그 세상 변한 걸 모르고 살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미래는 아메와 함께 세상 변해도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아메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행을 스폰서와 함께 항상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지마다 두바이에서 하와이에서 점점 더 때깔 좋게 그죠? 점점점 사람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하와이 여행을 갔을 때 이벤트의 1 등으로 제가 명품 시계도 선물로 받고 그리고 팀이 제시하는 저는 항상 스폰서의 방향성과 팀이 제시하는 방향성과 시스템과 여기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많은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팀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보내주는 프로모션으로 제주도 여행을 또 하면서 이때 제주 여행을 하면서 제가 에메랄드 준비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제시하는 프로모션에 제가 맞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 여행이 저에게 너무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가족이 아들 둘 인데 제 아들과 제 동생 아들이거든요. 아들들의 웃음 미소를 보면 정말 다르죠. 예 애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간 삿포로 정말 애들에게 겨울 왕국은 엘사 드레스를 입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겨울 왕국인 삿포로에 가서 엘사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엘사 노래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가면서 저희 아들과 함께 또 이제 사촌이 이제는 형제가 돼 가요. 같이 여행 가는 팀이 이루어지면서 너무너무 친해지고 형을 너무 따르고 형은 또 동생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카로니를 구워도 6 개를 구워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또 가니까 걸그룹이 왔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애들이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제가 갔다 오면서 뭐 했냐면 제 동생인 정유진 사람한테 "유진아
우리 리더십 여행 갔다 오면 항상 피곤이 풀리고 항상 좋아하는데 요 이번에 왜 그렇게 피곤하지?" 하니까 제 동생이 웃으면서 "언니야 밤이면 밤마다 춤췄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술이 모두 공짜였거든요. 모든 칵테일을 마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밤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 둘하고 삿포로 시내 관광을 나갔거든요. 아들하고 둘이서 여행을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이 엄마랑 둘이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둘이서 나갔는데 제가 아들한테 뭐라 했냐면 항상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저는 일본에 가면 좀 그런 게 제가 일어는 거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일본은 또 영어가 잘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저희 아들이 "아노."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머 민준아."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집에서 보면 안 됩니다. 밖에서 봐야 되지. 예. 그래서 밖에서 보는 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게 제가 이래서 아들하고 둘의 여행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푸꾸옥 여행이 지금 앞으로 올 11월 달에 또 푸꾸옥 여행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 여행이 호주잖아. 그죠? 호주 너무너무 꿈에 그리고 있는 호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의 공동의 목표로 손을 모아서 같이 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축하도 해 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랜 2 년에서 5년 플랜을 지금 2 년에서 5 년이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는데 이 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를 할 때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이 더 커요. 달 착륙할 때 암스트롱이 정말 달 착륙할 때 여러 번 연습했대요. 오른발을 먼저 할까 왼발을 먼저 할까. 정말 열심히 수만 번을 연습했을 때 도착했을 때는 양발로 내렸대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인터뷰했는 내용 중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굉장히 설렜대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레면 이기는 거다.' 처음 본 아메이가 그때의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그 아메의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자유는 나다움이거든요. 나다움이 행복하게. 그럼 제가 나다운 게 어떤가 저를 들여다보게 되고 정말 제가 행복한 삶이 어떤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파이어가 되면서 집에 금고를 샀어요. 저는 심플합니다. 돈과 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하고 금을 보면 흥분돼요. 그리고 제가 취미 생활이나 '뭘 좋아하지?' 했을 때 제가 꽃꽂이하고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하면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저는 이 또 다른 커뮤니티에 형성되면서 그 커뮤니티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도 배우면서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아메이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또 함께 꿈과 목표를 향해 또 가거든요. 제가 꽃 전시회하고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했어요. 4 월에 꽃 전시회하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달라졌거든요. 제가 과외를 할 때 연봉 1 억이 넘을 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도 쉼 없이. 하지만 지금은 같은 연봉인데 제가 꽃 전시회를 하고 저희 캘리그래피 글씨 인사동에서 5월 29일 날부터 전시회를 했거든요. 6월 3 일까지. 그랬을 때 제가 글을 썼는 게 풍요로움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풍요로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풍요로움으로 나누는 삶. 제가 끝까지 목표로 하는 삶이에요. 저의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삶의 변화 그전에 아메를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제 지금의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삶을 저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 그게 인생이야.
짱구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짱구도 아는데 저도 좋은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메를 하고 나서 헬핑 피플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를 알고 나서는 슬픈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저의 행복하기 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모이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메 will be the best 저의 스폰서가 영어 수험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좀 할라는데 하여튼 appeal to me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저에게는 됐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완벽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